연예인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스크린 속 청순한 미소, 고상한 말투로 대중의 사랑을 받던 배우들이 실제 삶에서 그와는 전혀 다른 민낯을 드러낸다면 대중은 충격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국민 여배우로 불리며 청순함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던 그녀들이 돈과 권력 앞에서 보여준 비열한 본성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작품 속에서 고결함과 순수를 연기했던 이들이 현실에서는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돈 많은 회장님들과의 스캔들로 대중의 눈총을 받은 청순 여배우 TOP4. 과연 그들의 두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감춰진 진실과 충격적인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4위는 수혜입니다. 본명 박수에서 성을 제외한 수혜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그녀는 보기 드문 진중함과 서정적인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입니다. 2002년 6월 MBC 단막극 베스트 극장 짝사랑으로 데뷔하며 데뷔 직후부터 19만 7080년대 트로이카 배우였던 정윤희를 떠올리게 하는 청초한 외모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베스트 극장 엽기발랄 홍선생과 주말극 맹간 전성시대에 출연한 데 이어 2003년 2월 MBC 미니시리즈 러브레터에서 첫 주연을 맡으며 MBC 연기대상 신인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그녀는 연기뿐 아니라 영화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04년 첫 주연작 영화 가족이 흥행에 성공하며 그녀는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 영화대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신인 여우상을 휩쓸며 유망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혜의 연기력은 천부적 재능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녀의 첫 꿈은 배우가 아닌 래퍼였습니다. 원래는 3인조 여성 그룹으로 데뷔할 예정이었으나 앨범 발매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랩을 꿈꾸던 소녀였던 그녀는 이후 배우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잡지 모델로 활동하던 친구를 따라 에이전시에 방문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3개월간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그 이후 걸그룹 제안을 받아 본격적인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며 3인조 그룹 멤버로 준비하던 그녀는 당시 랩을 담당하며 래퍼로 데뷔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대표가 수혜의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끈질긴 제안을 했고 결국 6개월간의 연습생 생활을 마무리하고 배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2002년 여름 신인 배우였던 수혜는 당시 인기 래퍼였던 양동근과의 열애설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데뷔 초 양동근의 여자친구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이름을 조금씩 알리기 시작한 그녀는 같은 소속사에서 인연을 키운 두 사람의 선후배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받았습니다. 비밀리에 데이트를 즐기며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의 관계는 특히 수혜가 원래 래퍼를 꿈꿨던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연기와 음악을 병행하던 양동근을 동경했던 그녀는 미모의 연하 배우와의 공식 연애로 인해 양동근에게 바보온달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교제 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배우로서 연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수혜가 먼저 이별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이별은 깔끔히 정리된 듯 보였지만 2007년 양동근의 폭로성 인터뷰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매체와의 대화에서 그는 내 모든 것을 바쳤던 여자가 알고 보니 소속사 사장과 짜고 나를 배신했다라며 돈 많은 사장들이 예쁜 여자들을 끼고 산다는 분노 섞인 말을 남겼습니다. 이 인터뷰는 과거 수혜와의 관계를 떠올리게 했고 네티즌들은 양동근, 수혜, 그리고 당시 소속사 대표 정영범 간의 삼각관계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동근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문세의 곡 유치찬란의 랩 가사를 통해 2002년 7월 25일 수혜의 생일과 실제 나이를 암시하며 그녀의 본명 박수혜를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죠. 수혜는 양동근과의 교제 전후로 스타제이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를 준비했는데 그 시점부터 정영범 대표와 연인 관계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정영범과 수혜가 의도적으로 양동근과의 열애설을 조작해 양동근의 명성을 활용하려 했다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양동근은 결국 배신감을 느끼고 회사를 떠났다고 알려졌습니다. 정영범 대표는 양동근 영입으로 득을 받고 수혜는 열애설로 인지도를 높였으며
이 모든 상황의 희생자는 양동근이었습니다. 그 이후 정영범의 지원을 받은 수혜는 톱 여배우로 자리 잡았지만 1년 후 계약 만료를 앞두고 그녀와 정영범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혜는 드라마 아테네 전쟁의 여신 제작사 태원 엔터테인먼트 대표 정태원과의 데이트 사진으로 또 다른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모자와 패딩 같은 커플 아이템을 착용한 모습이 목격되며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속사 대표 정영범은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그는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며 관련 보도는 당사자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혜 역시 해당 루머에 황당해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관심은 수혜의 현재 남자친구가 정영범인지 정태원인지에 쏠렸습니다. 특히 수혜가 10년 넘게 몸담았던 스타제이와 재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회사로 이적하면서 그녀와 정영범의 관계가 끝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영범이 비공식 계약 상태로 유지하던 수혜를 내쫓았다는 설과 수혜가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는 설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오랜 인연이 끝났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또한 정태원과의 열애 증거가 넘쳐나는 가운데 수혜가 새로운 소속사로 자리를 옮긴 점은 그녀가 정태원으로 환승 연애를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태원은 단순한 매니저 출신 기획사 대표가 아닌 영화 제작사의 대표로 부유한 가정 배경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혜는 1년 반 만에 다시 친정인 스타제이로 복귀했고 이를 두고 정태원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정영범에게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정태원의 복잡한 사생활로 인해 수혜가 그를 손절하고 과거 연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는 스타제이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화제의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며 JTBC 드라마 공작도시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혜는 연예계에서 청순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몇 안 되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다작을 하지 않고도 광고로 생계를 이어갈 정도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생활을 둘러싼 이야기는 대중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과거 바보온달로 불리던 양동근과의 연애설 이후 남자 연예인들과의 연문은 거의 없었지만 유독 나이 차이 나는 연예계 관계자들과의 교제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생활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혜는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배우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청순한 이미지는 복잡한 사생활 속에서 점차 그 빛을 잃어가는 듯 보입니다. 3위는 배우 이다희입니다. 배우 이다희는 업계에서 성공한 또 다른 사례로 꼽히며 소속사 대표와의 관계가 그녀의 스타 반열 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13년 이다희와 매니지먼트 9의 구본권 대표가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아는 한 측근은 이들의 교제가 약 1년 정도 지속되었으며 구 대표가 이다희를 배우로 성공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구본권 대표는 오랜 무명 생활을 겪던 이다희를 발굴하고 키운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티엔터에서 배우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그는 2012년 4월 독립하여 신생기획사 매니지먼트 9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이다희를 포함해 여러 배우들이 그의 소속사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후 이다희는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KBS 비밀에 출연하며 대세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은 여배우가 소속사 대표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단숨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다희의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그늘을 들이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다희의 과거 공개 열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클릭비의 멤버 오종혁과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당시 오종혁은 한창 주가를 올리던 아이돌로 2003년 클릭비 콘서트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다희를 지목하자 팬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이 사건은 팬덤의 절반 이상이 이탈하는 사태로 이어졌으며 이다희가 팬카페에 올린 글이 기름을 부어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격분한 팬들이 이다희의 집까지 찾아가 소란을 일으키며 그녀는 연예계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구본권이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우며 그녀를 재기시켰습니다. 이다희의 사례는 또래와의 연애보다는 소속사 대표와의 관계를 통해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 배우들이 연예계에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화려한 외모와 재능을 가진 배우도 돈과 권력 앞에서는 스스로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연예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다희는 현재 연예계에서 뛰어난 배우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녀의 성공 여정에는 여전히 논란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실력을 응원하면서도 그녀를 둘러싼 관계와 선택에 대해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2위는 배우 황수정입니다. 한때 며느리감 1순위로 불리며 단아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황수정.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 쌓아올린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건들로 연예계에서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다. 국민 드라마 허준에서 예진아 씨 역으로 대중의 이상형으로 떠오른 그녀는 2001년 11월 약물 투약 혐의로 체포되며 충격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은 그녀를 서울 역삼동의 한 남성 집에서 약물 복용 중 나체 상태로 발견했으며 그 약물이 홍분제로 밝혀져 대중의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홍분제는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사건은 그녀의 단아한 이미지를 산산조각냈다. 더구나 당시 함께 있던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황수정은 간통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해당 남성은 우리는 단순히 비디오를 보다가 심심해서 약물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이는 오히려 대중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국민 배우로 사랑받았던 그녀가 실상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중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황수정의 논란은 이번 사건만이 아니었다. 데뷔 초부터 매니저와의 열애설, 재벌 2세와의 스캔들, 스포츠 스타들과의 연문설 등 구설수는 끊이질 않았다. 특히 허준으로 인기를 얻던 시기에도 유부남 강정훈과의 관계가 폭로되며 논란은 극에 달했다. 강정훈은 강남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황수정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촬영장까지 데려다주며 기다리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결혼을 언급하며 둘의 관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황수정 역시 강정훈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대중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황수정의 가족들은 그녀를 옹호하며 술도 잘 못 마시고 집에서는 강아지와 음악을 즐기는 평범한 아이라고 주장했지만 대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물과 불륜이라는 무거운 스캔들은 단아한 이미지를 가졌던 그녀의 모습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도 강정훈과의 관계를 이어간 그녀는 봉사활동을 통해 이미지 회복을 시도했으나 대중의 냉소적인 시선 앞에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로 돌아갔다. 결국 불륜과 약물 스캔들로 인해 중장년층의 사랑까지 잃은 그녀는 연예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2012년 허준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한류 드라마로 자리 잡았지만 황수정은 스스로 한류 스타로서의 기회를 내던졌다. 이후 몇 차례 복귀를 시도했지만 대중의 외면에 부딪혀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현재는 연예계를 완전히 떠나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한 인물이 자신의 성공과 이미지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 단아한 이미지는 외모가 아니라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황수정은 끝내 깨닫지 못한 듯하다. 1위는 서갑숙입니다. 서갑숙의 인생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드라마였다. 그녀는 20일 관계라는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즐겼다는 폭로로 대중을 경악하게 했으며 그로 인해 실망과 비난의 중심에 섰다. 대중을 충격에 빠뜨린 결정적 사건은 바로 그녀의 자서전 출간이었다.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을 넘어선 대담하고 도발적인 고백서였다. 불륜 이야기가 가장 순한 맛으로 여겨질 정도였으니 나머지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 자서전은 그녀가 남성과 여성 모두와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했으며 한 남성과 동성 친구와 함께한 9시간의 행위를 상세히 기술했다. 이러한 내용은 독자들에게 당시나 지금이나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무려 14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나 동시에 그녀의 방송 생활을 끝내는 도화선이 되었다. 대중은 그녀를 질타했고 방송국은 그녀를 퇴출시켰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책 출간과 배우 노영국과의 이혼 시점이 겹쳤다는 점이었다. 이혼 사실을 부인했지만 두 사건의 시기가 절묘하게 겹쳐 대중은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았다. 8년이 지나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다고 밝혔으나 그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녀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당시 그녀의 결정을 두고 용감한 도전인지 무모한 자멸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서갑숙은 1988년 노영국과 결혼했으나 1997년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그녀의 두 딸은 어머니와 살기를 거부하고 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선택했으며 그녀는 양육권을 포기했다. 자녀들을 떠난 그녀의 선택은 가정을 넘어 대중의 마음에서도 등을 돌리게 했다. 노영국은 이후 의상 디자이너와 재혼했으나 2023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일부에서는 서갑숙의 자서전 출간 이후 그가 겪은 심리적 고통이 건강 악화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갑숙은 새로운 연애 없이 홀로 지내며 자서전에서 언급된 M과의 관계도 끝났다고 한다. 방송 활동 중단 이후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2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다며 토로했지만 대중의 동정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방송계에서 퇴출당한 뒤 그녀는 성인 방송이나 영화 출연 제안을 받았으나 이는 주류 복귀의 대안이 되지 못했다. 결국 경기도 남양주에서 고깃집을 열며 자영업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의 명성은 완전히 잃은 채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녀의 스캔들과 결정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실패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은 딸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서갑숙은 세상과의 싸움에 지쳐 자녀를 돌볼 여유가 없었다고 고백했지만 그 결과는 딸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특히 딸 노희정은 어린 시절 많은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이는 서갑숙의 삶이 개인적 선택의 연속이 아니라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결국 서갑숙은 대중의 신뢰를 잃고 자신의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후회로 끝나는 교훈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단지 잊혀진 또 하나의 스캔들로 남을 것인가? 이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이다. 오늘 우리는 여러 남성과 얽힌 복잡하고 더러운 관계로 인해 연예계를 얼룩지게 하고 나아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며 파렴치한 행각을 벌인 여자 연예인 TOP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위는 윤지희입니다. 윤지희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풋풋한 여대생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녀는 데뷔 초기 뛰어난 연기력과 매력적인 외모로 빠르게 주목받으며 차세대 스타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 뒤에는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한 유튜버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윤지희는 과거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여성 매니저로 일하며 동거하던 동업자의 매출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그녀는 동업자가 모르는 사이 매출을 횡령해 명품을 사거나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다고 하며 이후 갑작스럽게 연예계에 데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비록 이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루머에 불과했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윤지희를 둘러싼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여파로 방송사와 광고업계는 점차 그녀와의 협업을 중단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윤지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명을 했지만 이미 퍼진 소문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러한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연예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3위는 장미인혜입니다. 한때 연예계에서 주목받던 장미인혜는 유흥업소와 관련된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템프로라는 고급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템프로는 상류층 고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고급 클럽으로 연예인급 여성들이 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장미인혜의 이름도 유흥업소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장미인혜는 자신이 한때 스폰서 제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강하게 반박했지만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장미인혜는 SNS를 통해 스폰서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는 그녀가 일주일에 두세 번 클럽에 나가 VIP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업계 관계자의 제보를 보도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에 장미인에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해당 매체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결국 고소를 취하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은 장미인의 연예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여전히 대중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2위는 전 아나운서 최영아입니다. 한때 기상캐스터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주목받았던 최영아는 취집을 통해 빠르게 방송계를 떠났다. 그러나 그녀의 찬란했던 성공 신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SG다인필 박영식 대표 삼원가든 회장의 아들과 결혼하며 화려한 삶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끝없는 사치와 과소비는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연매출 400억 원을 자랑하는 집안도 그녀의 소모적인 소비 습관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과도한 소비가 단순한 남용을 넘어서는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남편은 결국 이혼을 요구했지만 최영아는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겠다는 의도로 소송을 지연시켰다. 그러나 그녀의 숨겨진 두 얼굴은 남편이 우연히 발견한 CCTV 영상에 의해 폭로되었고 거실 소파에서 3명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그중 2명은 호스트바 종업원, 나머지 1명은 유명한 후원자였다. 이를 통해 그녀의 도덕성은 완전히 실망스러울 정도로 바닥을 쳤다. 결국 남편은 이 영상을 근거로 유리한 이혼 소송을 이끌었고 장인의 빚 1억 7천만 원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었다. 이혼 후에도 최영아는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을 이어갔다. 그녀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서 화려한 뷰티, 패션 콘텐츠를 선보이며 쇼핑몰을 운영했지만 그 뒤에 감춰진 불안정한 사생활은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켰다. 그 이후 배우 김선호와의 연애로 또 다시 대중의 이목을 끌었으나 이번에는 재력 대신 그의 외모에 집중해 다가갔다. 또한 이혼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도덕적 가치관이라곤 전혀 없는 그녀는 김선호와 사귀는 동안에도 호스트바 종업원들과 만나며 지속적으로 불미스러운 관계를 유지했다. 결국 김선호는 이를 알고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김선호와 이별 후 최영아는 놀랍게도 즉시 다른 남자와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 그녀의 빠른 태도 전환은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고 더욱 큰 충격은 김선호가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로 큰 인기를 얻자 그녀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다시 나타났다는 점이다. 재결합 요구가 거절되자 최영아는 김선호와의 과거를 폭로하며 협박을 시작했다. 그녀는 연애 초기에 있었던 태아 포기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 행세를 했고 일시적으로 대중의 동정을 얻었다. 그러나 김선호의 지인들의 증언과 과거 메시지가 공개되며 진실이 밝혀졌다. 김선호는 아이를 지키고 싶어 했으나 최영아는 이를 거부했던 것이다. 결국 최영아는 운영하던 쇼핑몰과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며 잠적했다. 성형을 통해 외모를 대대적으로 바꿨다는 소문도 퍼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최영아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선택과 끝없는 욕망의 대가로 추락의 길을 걸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스캔들과 부도덕의 대명사로 남았다. 한때 대중 앞에서 청순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자랑했던 그녀는 이제 그 모든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취집이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 예상했을까? 1위는 아나운서 한성주입니다. 1994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되며 한 시대의 아름다움을 상징했던 아나운서 한성주는 그러나 충격적인 사생활 스캔들로 인해 결국 운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170cm의 늘씬한 몸매와 서구적인 외모, 그리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라는 훌륭한 스펙을 자랑하며 주목받았던 그녀는 미스코리아 경력을 바탕으로 공채 아나운서로 데뷔해 방송계에서 미녀 아나운서라는 타이틀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모습은 어느 순간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다. 1999년 애경그룹의 아들 최승석과 결혼하며 재벌가 며느리가 되는 듯 했으나 이 결혼은 단 10개월 만에 이혼으로 끝이 났다. 이후 방송에 복귀했으나 그녀의 인생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졌다. 2011년 그녀의 사생활 비디오 유출 사건으로
방송계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그 사건은 그녀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그 당시 인터넷에는 어양의 비디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고 그 영상 속 인물이 한성주라는 의혹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에 그녀는 블로거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지만 블로거는 더 많은 영상을 공개하며 사건은 전 연인 크리스토퍼가 유포자라는 충격적인 사실로 번졌다. 크리스토퍼는 한성주와 그녀의 가족이 자신에게 교제를 비밀로 하라고 협박하며 자신이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결혼을 약속하며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구매했고 그 금액이 3억 4천만 원에 달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익명의 제보자가 한성주의 과거를 폭로하며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제보자는 한성주와 그녀의 가족이 부유한 남성들을 상대로 협박, 폭행, 금품 갈취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 제보자는 피해자의 전 부인으로 밝혀졌으며 언론 인터뷰에서 그녀와 가족이 13년간 수십억 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대부분 연예계 거물이나 고위 공무원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들이었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며 부동산까지 갈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성주는 크리스토퍼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제보된 메일에는 지난 10년간의 구체적인 행적이 담겨 있었다. 한성주의 인생은 마치 비극적인 드라마처럼 흘러갔다. 그러나 그 속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저지른 행동들이 법적, 도덕적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례로 남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서 권력과 명예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메일에는 한성주가 재벌가와 결혼한 상태에서도 신모 교수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 기가 찬 점은 그녀가 심 교수로부터 무려 7억 5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심 교수와 그녀의 어머니가 교수의 아파트 소유권까지 갈아치운 사실까지 밝혀졌다는 것이다. 사건 관련 법원 사건 번호와 그녀 가족의 배경까지 세세히 기록된 메일은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크리스토퍼는 한성주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성주는 미국에서 제인 도라는 익명으로 비밀 소송을 진행하며 자신을 방어했다. 한국 재판에서는 간신히 승소했으나 미국 재판에서는 패소하며 결과는 엇갈렸다. 그러나 법적 승패와는 상관없이 그녀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이 추락했다. 이후 한성주는 모습을 감추고 은둔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그녀는 다시 슬그머니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책을 출간하며 작가로 변신하려 했고 고려대학교 치어리더로 등장하며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연 그녀의 이 부활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재벌가와의 결혼, 금품 갈취, 내연 관계, 법적 공방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연극처럼 보인다. 한성주의 책과 치어리더 활동은 그녀를 재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추락한 명성을 더욱 비웃게 만들 뿐이다.